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할렐루야. 예. 모인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학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며 또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믿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며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것을 배워 잘 응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것, 또 앞으로 배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has been called,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God works for the good.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In all things God works. 모든 면에서 in all things God works.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For the good.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God works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게 절대 쓸데없는 공부가 아니고요. 또 한동대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있는 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갖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넘파이를 배웁니다. 넘파이 처음 들어보나요? 넘파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넘파이 Numerical Python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넘파이라고 나오죠. 넘파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Numerical Python. 그리고 이렇게 항상 써요. 소문자로 다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콜링할 때는 소문자로 쓸 수 있어요. 소문자로 쓸 수 있는데 그냥 넘파이를 부를 때는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정석. 예, 빨리 진행을 하죠. 넘파이는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파이썬 리스트 있죠? 리스트 여러분들 최근에 배웠는데 리스트를 갖다가 좀 개선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믹스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numerical numpy에서는 numerical python에서는 그 array가 전부 다 리스트가 전부 다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배우면서 차츰차츰 제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를 쓰려면 import를 해야 돼요. import numpy.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numpy라고 쓸 수 있죠. numpy 이렇게 다 소문자로 써서 numpy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쓸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길잖아요. 5자나 타이핑 하니까 2자로 줄이는 게 여기 np입니다. np. 그래서 import numpy 하되 뭘로 사용할 거냐면 as np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np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numpy 대신에 np라고 이제 앞에 붙여서 그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numpy를 사용합니까? 이렇게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뭐 인티저도 들어가 있고 스트링도 들어가 있고 뭐 플로팅 넘버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리스트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튜플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계학습, 인공지능에서는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순수한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가 항상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레이를 쉽게 빠르게 핸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이제 numpy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통 리스트죠. 파이썬의 리스트인데 이거를 합을 구하고 싶다. 뭐 여기 70를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죠. 2dimensional array니까 여기 array 여기 리스트가 하나 있고 여기 리스트가 하나 있고 전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우에 세 번째 컬럼 이렇게 해서 액세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다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for loop를 돌려야 돼요. 여기처럼 for loop sum equals 0 한번 해볼까요? A-list 지금 위에 있죠. A-list에서 row를 꺼내고 먼저 row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그 row에서 또 element를 하나씩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x라고 그래봐요. row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다 또 더해야죠. sum에다가 in place addition을 해야죠. x. 그러면 이제 sum이 나오겠죠. 이렇게 240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array sum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코드를 타이핑 한다는 게. 그래서 numpy에서는 이런 걸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리스트를 numpy array로 만드는 거예요. numpy array, 그 array라는 컨스트럭트가 있어요. array를 만드는데 np.array라는 이런 컨스트럭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array로 나오는 거죠. ARR. 근데 거기에 타입 네임이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ND array. 프린트 해볼까요? 타입 ARR. 프린트 해야 되겠죠? 프린트. 타입을 프린트 합니다. sum은 아직 구한 거 아니고요. sum은 위에 거 나온 거예요. 위에 거. 보니까 numpy ND array.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에요. 타입 이름입니다. sum을 구해야죠. np.sum 그리고 array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240. numpy 연산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기계학습을 하다 보면 가중치하고 입력값을 곱할 때가 많죠. 순입력이라고 하는데 W와 X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천 개씩 되죠. 몇만 개씩도 되고. 여기서 한번 거기에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이 6개 있죠. 6개 좀 셀 수가 없죠. 힘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치면 됩니다. 파이썬에는 이런 배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100만 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n이 100만 개인데 100만 개의 웨이트와 100만 개의 인풋 x를 서로 곱하려고 그래요. 웨이트는 1이고 x의 인풋은 1.00001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곱하는 거를 wx를 곱하는 거 여기 할 수 있죠. wx를 우선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그 다음에 numpy array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컨스트럭트에다 집어넣으면은 numpy array가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트도 있고 numpy array도 있고 그래서 두 개를 각각 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 다 작성을 했는지 여기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개 나왔죠. 그래서 순입력 구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순입력을 구해볼까요? for loop로 이거 리스트니까 for loop로 할 수밖에요. 그래서 토탈을 구합니다. w의 i 곱하기 x의 i
이렇게 하면은 토탈이 나오겠죠. 두 개 계산해서 밑에 결과를 봅니다. 100만이 나왔죠? 100만. 좀 이제 여기 나머지도 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는 numPy 어레이로 곱셈해 보려고 그래요. WNP로. numPy에는 어레이를 둘을 곱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dot이라고 부르거든요. dot product. 점곱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래서 WNP와 XNP를 곱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답이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럼 속도를 비교해 보려면은 여기 뭐를 써야죠? 셀의 속도? 타임잇.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타임잇.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162 밀리세컨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 셀을 타임잇.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네요. 162 밀리세컨드, 여기 마이크로세컨드. 서로 몇 배나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162 나누기 0.000709. 뭐가 잘못됐네요. 여기도 0점으로 해야죠. 0점. 다시. 228. 200배 이상 빠릅니다. 어떤 때는 300배까지 나옵니다. 상당한 거죠. 근데 GPU나 TPU 그런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numpy 코드들이 이 하드웨어에서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배열의 속성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 어레이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NDIM. 지금까지는 뭐 1차원이나 뭐 2차원 정도 사용했죠. 여기는 NDIM, Dimension, N-Dimensional Array. 그래서 뭐 NDIM 하면은 그 차원을 얘기합니다. 차원에는 축이 있어요. 축 0, 축 1, 축 2. 축의 수에 따라서 이 N-Dimension이 결정이 됩니다. 3dimension array면은 랭크가 3입니다. 그러니까는 축이 3개 있는 거죠. 쉐입은 크기 혹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x4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차원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죠. 2, 3 축이 3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배열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12개가 요 사이즈가 됩니다. D타입은 각 배열 원소의 자료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D타입, prefix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sum이나 mean이나 std, mean, max, argmax, median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엑시스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스가 어느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엑시스 0 하면은 1차원일 때 그냥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엑시스 0, 2차원일 때는 세로 방향이에요. 2차원 배열 가로 방향이 2차원 배열의 엑시스 1입니다.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1이에요. 1. 또 3차원에서는 0, 1, 2예요. 이렇게 됩니다. 엑시스가 이쪽으로 뎁스로 들어가고요. 1차원, 2차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x3, 여기 2x3죠? 2x3가 4개 있다. 2차원에서는 엘레멘트가 3개인 것이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2x3가 4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4개가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엑시스 0입니다. 지금 보면 뭐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이제 응용할 때 보면 엑시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이 그림 잘 기억하고요. 나중에 혼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numpy에서는 특별한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아닌 숫자가 NaN
not a number라는 뜻입니다. 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INF는 여러분들 짐작했겠지만 infinity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표시해 봤어요. 0를 1로 나누고 2를 0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을 0로 나누고 0를 0로 나눈 거예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0를 1로 나누면 0가 나오겠죠. 2를 0로 나오면 인피니티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0로 나오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0를 0로 나누면 not a number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왔죠. 로그 제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인피니티죠.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도록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이따 한번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로그 그래프죠. 여기 x고 로그 x라 그러면 내추럴 로그요. 그러면 로그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예요?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인피니티. 요거는 얼마 내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얘기해서 2의 인피니티 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화되니까 요거는 뭐예요? 제로가 되겠네요. 그쵸? 볼까요? 그 다음에는 배열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그리고 출력하느냐입니다. 여기 예를 보니까 1차원 배열의 생성. 1차원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numpy의 a range. 그리고 개수를 이렇게 12를 집어넣으면 0부터 11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range라는 펑션. 그거랑 거의 똑같은 그런 펑션인데 여기서는 numpy array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numpy array예요. one dimensional array. 예. 근데 이런 array를 만들 때 이런 array 컨스트럭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wrong.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리스트로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아까 해봤죠? 아니면 tuple 이렇게 집어넣으면 array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array로 만들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 한번 만드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만들죠. x4, x-in, rang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금방 만들죠. 12 요거까지 하면 되겠죠. 요건 numpy array는 아직 만들지 말고 요거부터 한번 맞는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 해볼까요? 여기 나왔죠? 파일 리스트. numpy는 array 어떻게 만들어요? 그 펑션이 있어요. construct가 np.array 거기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돼요.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numpy array가 생기는 거죠. 옵스. 뭐가 잘못됐죠? 여기 스펠링이 잘못. 파일 리스트. 예. 출력하는 게 약간 다르죠? 모양은.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할 때 배열의 형식, 형상을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쉐입을.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이렇게 우리가 1차원으로 만들어냈죠? 이걸 2차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펑션 이름이 reshape이에요. reshape. 한번 해볼까요? a, np, a range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0부터 11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갖다가 다시 우선 이거부터 해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reshape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예 나올 때 나오면서 reshape를 적용하면 됩니다. 3 by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array가 나옵니다. 그 다음 위와 같은 행렬을 만들 때 마이너스 1을 활용하래요. 우리 마이너스 1 많이 사용했었죠. 이 마이너스 1을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하되 차원 하나를 빼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를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방법은 그 앞에 있는 거를 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뒤에 있는 거는 확정을 전화야죠. 마이너스 1, 4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저절로 3이 되죠. 만약에 여기를 2로 줄이면 앞에 있는 거는 저절로 6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요거는 일정한데 요게 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요거 변화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만 조정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한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생성함수. 배열을 이제 생성해버려요. 근데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하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한번 연습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런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바이 몇입니까? 2차원이고요. 여기 가로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차원을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근데 쉐입이 형상이 3x4라는 거죠. 요거는 원디멘셔널. 그래서 근데 다 1로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는 펑션 이름이 once예요, once. 근데 3x4니까 여기 3x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3x4. 근데 이렇게 투플처럼 집어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3x4. 나왔죠? 근데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기는 소수점이 있습니다. 소수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D타입을 정하면 됩니다. D타입 equal integer I 이렇게 하면은 인티저로 나옵니다. 인티저로 나오고요. 0는 여기 나왔죠? 0? 7개가 있죠. 1차원이네. 그러면 7개일 경우는 그냥 7 쓰면 됩니다. 그리고 D타입 I 한번 해볼까요? 맞는지? 예. 이렇게 하면 zeros. 그 다음 2개가 아니고요. 하나죠. 이건 몇 차원이에요? 가로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차원입니다. 3차원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3차원이니까 축을 3개를 집어내야죠. 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3, 4죠? 2, 3, 4가 맞을까요? 아니면 3, 4, 2가 맞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요거 일단은 3x4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앞에 넣으면 좋습니다. 2, 3, 4 이렇게 하면 3x4가 2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혼돈 없이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3차원이다. 근데 3x4가 2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axis 0축입니다. 한번 프린트 해보죠. 됐죠? 3x4. 그 다음에 명상을 투플로 하지 않고 배열과 같은 형상을 형성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 이렇게 다 0인데 지금 여기서는 다 1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zero like가 아니고 once like 여기 b잖아요. 그거를 b처럼 b를 받아다가 우리 d를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 인티저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똑같대. 다 1이고 인티저가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np once d 이거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d를 가지고 2를 만드는데 float 이번에는 float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수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full이라고 합니다. 그런 펑션은 full 위에 있습니다. 이건 2x3죠. 그러니까 2x3고 안에 들어가는 값은 7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좀 어려운가요? 요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건 뭐예요? 3x2. 3x2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거는
3x2 np.arange 24개고 그 다음에 reshape 하는데 그 shape이 어떤 겁니까? 잘 얘기해야죠. 4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데 2x3다. I'm sorry. 이게 3x2죠. 3x2. 3x2. 예. 저는 처음 이거 할 때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주로 요거 2개 많이 썼죠. 이거는 지금 우리 써봤죠. 그 다음에 이제 linspac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gspace가 있고요. linspace는 이렇게 start, stop입니다. start, stop. 디폴트로는 50개를 나눠서 start가 0고 stop이 1이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0고요. 여기 1이면은 요거를 5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 리턴 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편한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linspace 0부터 1까지 np를 넣어야죠. 당연히 np. 5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스페이스는 주어진 숫자의 로그 값에서 베이스 10으로 해서 계산해 줍니다. 0부터 1까지 집어넣으면은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np.logspace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요게 x값이라고 생각하면 y값에 해당되는 로그 스페이스에서의 그 숫자들을 로그 스케일로 50개를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선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인 스타일도 있고 마커 스타일, 그 다음에 마커 컬러스. 한번 해볼까요? 단순한 직선 그래프. 왜 단순한 직선 그래프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때때로는 x값을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y값만 줘도 플롯을 합니다. 어떻게 플롯 할까요? 그러면은 플롯 dot 플롯 1부터 5 0부터 x는 0부터 여기 이게 1서부터 4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3까지 갔네요. 그래서 요 y에 맞춰서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를 0부터 10까지 하면은 알아서 딱 맞추겠네요. 서로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근데 이제 보통 x를 다 주어지죠. 이렇게 뭐 x가 뭐 0서부터 딱 이렇게 숫자 있을 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x는 np a range 10 뭐 20다. 근데 y는 뭐 10까지만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x는 이제 더 촘촘히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그래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ashed line, 뭐 마커를 서클 5가 있잖아요. 서클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고 그 다음에 dashed line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지정했네요. dashed line. 그럼 여러분들 플롯 x를 줘도 좋고요. PLT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PLT로 임포트 했거든요. 이 matplotlib pyplot을 as PLT. 그래서 PLT를 우리가 사용하면 이런 플라팅을 할 수 있습니다. PLT 플롯. 그 다음에 red round mark. 우리 이거 했잖아요. 지금 금방 위에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y를 집어넣고 딴 걸로 해보죠. 뭐
square. square로 해볼까요? square. 그 다음에 컬러는 뭘까요? 컬러는 blue. square. 그 다음에 점을 다 찍을까요? 점선. 점선.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named argument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olor, magenta, marker, s, line style, dashed, line width, and marker size. 뭐 marker size까지. 여기는 딴 거는 다 이렇게 한 글자로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 주어졌고 line width하고 marker size만 named argument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굵직하게 나왔네요. line width하고 marker size를 크게 만들었네요. M은 마젠타입니다. O는 이 동그라미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시는 이거 줄 긋는 거고요.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빼버리면 이렇게 선을 안 긋고 점만 찍네요.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dashed line이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으려면 점선으로 하려면 콜론 하고요. 쉽죠? 그 다음에 산점도 스캐터 플롯입니다. 요거는 XY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믹스되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로 만들어서 서로 여기서는 물론 직선으로 그냥 나오는데 펑션 이름이 스캐터예요. 스캐터. 그래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산점도가 뭔지 스캐터 플롯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랜덤 넘버 있잖아요. X를 랜덤 넘버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Y도 랜덤 넘버로 만들어요. 그냥 시퀀스가 아니죠. X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막 믹스돼 있어요. 그게 랜덤 넘버죠. rand n 펑션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미디언이 0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입니다.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 정상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런 숫자들 여기서 발생해요. 예를 들면 한 500개 발생해 볼까요? np.random rand n 1차원 배열로 500개. 아무리 많이 해도 뭐 괜찮습니다. 500개. 그러니까 XY를 믹스해 갖고 이렇게 랜덤으로 500개 점을 만든 거예요. 어디 찍힐지 모르는 거죠.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컬러는 레드고요. 마커는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햇이라고 그러죠. 햇. 이렇게 하면은 이제 랜덤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0, 여기에 제일 많이 있죠. 중심이 제로니까, 에버리지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갈수록 분포가 많은 거죠. 그린으로 해볼까요? 그린도 이뻐요. 그린. 혹은 이렇게 너무 마커가 크면 제일 작은 건 이 점인 것 같아요. 점. 제가 해보니까. 작게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꺽쇠, 이런 것도 되나 봅니다. 삼각형, 이렇게 방향 표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모나게 하려면 S겠죠, square. 그 다음에 동그란 거는 O. 이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플롯, 엑서사이즈가 있네.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그냥 쉬워요. 사인 웨이브를 그리고 싶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근데 파이는 뭐 3.14 이렇게 타이핑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np.py.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린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면 되죠. 50개 디폴트로. 그 다음에 y값은 어떻게 합니까? y값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사인 할 때 np sin x 그렇게 해야 되겠죠. np sin x sin x인데 x는 위에서 이제 여기 린 스페이스로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로그 x도 마찬가지죠. np log x.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인피니트로 수렴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언제? 로그 0일 때. 그 다음에 이것도요. 2의 x승. 이렇게 한번 레인지에서 그려보십시오. 익스포넨셜 2의 x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np를 붙여야죠. y값이 나오고 x값은 린 스페이스로 x값은 주어지면 되죠. 뭐 50개 50개 디폴트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출첵 같은 엑서사이즈네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곧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